세종인성학당장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는 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DC하고 워싱턴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버지니아인데 직선거리로 한 2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워싱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삽니다. 아들이 이곳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6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워싱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워싱턴 DC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30분씩 기록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주와 세종은 가깝습니다. 세종터미널에서 가면 오히려 더 반대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돼서 그날 16일입니다. 6월 16일 아침 8시 30분에 정세용 사랑의 일기 본부장과 6.25 참전유공자 지원센터장 황재희 센터장님과 두 분의 배웅을 받으면서 청주까지 태워다 줘서 청주에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청주를 출발해서 고속도로로 나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 지리를 잘 몰라요. 옆 차창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워싱턴을 보시게 될 텐데, 워싱턴의 풍광을 보게 될 텐데 한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찌 보면 참 너절한 영상입니다. 미국에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뭘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것까지 있느냐. 아이,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왔어 이거로 끝날 사람은 끝나십시오. 그런데 이걸 벌써 보니까 버스가 송도 신도시에 도착했군요. 송도 신도시도 이렇게 한번 걸쳐 보시면서 제가 하려는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71살입니다. 앞으로 10년 살지 장수할지 단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많은 책을 내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책들을 잘 안 사볼 뿐만 아니라 영상이 책을 능가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뜻을 두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상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나만의 꿈이 아니라 세종에 들어가서, 세종에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다 천재급, 준재급, 수재급입니다. 또 세종은 인심 좋고 워싱턴처럼 도농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세종이 워싱턴 DC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벌써 송도를 지나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바다, 갯벌입니까? 바다입니까? 저는 시력이 별로라서 들어서고 있네요. 우리 세종에서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리더를 넘어 지구촌의 천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머리가 좋았던 그러한 재능을 물려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종에는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 교육이라는 건 천재급이 돼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천재 교육을 잘 못해요. 내가 세상을 지구를 알면 얼마나 알까만 좀 압니다. 우리나라는 영재 교육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재는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만재가 가르쳐야 돼, 천재는. 근데 백제들이, 이백제들이 천재를 가르치니까 그것이 천재 교육이 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천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군요. 벌써 버스가 빨리 왔네요. 하여튼 나는 그런 천재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재 교육에 우리나라에 게을러요. 천재들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발명을 하고 책을 쓰고,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처럼 세계를 여행하고, 야 벌써 공항 내에 들어와서 저 D 부스가 옆에 신한은행이 있고, 이 D 부스가 에어차이나 부스입니다. 저기가 한 코너가 창구가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는 19에서 26번까지 창구에서 발권을, 보딩 패스라고 하죠. 승차권을 사게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세종의 엄마 천재가 많다, 세종의 아빠 천재가 많다, 그러니 어린이 천재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천재를 그냥 학교에 보내서만 가지고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과외를 보내면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봐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명자가, 천재, 만재, 만만재가 길러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종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내느냐. 하도 못할지 모르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해서 시도하는 것이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은 앞으로 지피를 능가합니다. 100권의 책을 내기보다 영상 한 편을 제작해내는 것이, 그러면 영상정보대학을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만, 방송국을 차려야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려면 40명에서 60명의 손이 쓰여져야 됩니다. 다 달라요. 그 카메라 찍는 게 다르고, 어떻게 무엇을 찍을까 기획하는 작가가 다르고, 그 대본 쓰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20명에서 4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고도 영상을 종합, 통합, 몽땅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지금 공항 대합실이로군요. 애기 우는 소리를 내가 하도 이뻐서, 나는 저 애기 우는 소리를 노랫소리보다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에 미쳐서 계속 노래를 듣습니다만, 나는 애기가 울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애기 소리를 줄여서 키웠더니 이제 다시 소리를 줄였군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천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 주지는 못하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가르쳐 줄라니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또 만만제들이나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천재에서도 떨어져서 준재, 수재, 많이 천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노인이 무슨 머리가 있으면 다만 어린이와 우리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딸 같은 이러한 엄마들에게 이 재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70이 넘었지만 그들은 아직 30에서 40. 세종은 평균 나이가 36세라죠. 어떻게 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이 아니라 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의 집념을 집착할 수 있도록 집중력 교육을 시키느냐. 에어차이나 항공기 안에 탑승했군요. 저 비행기는 내가 들어가서 세어보니까 240석 있다. 240석. 자그마한 비행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재주 있는 사람들을 영상 작가로, 영상 라이터로, 영상을 잘 만드는 참 엔터테이너로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여기 와서 워싱턴에서 제가 70일을 머물 겁니다. 75국하고 빼고 5국하고 한 3, 4일을 빼고 여기까지 오는데 44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면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영상 제작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지금 워싱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는 제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이 영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한테는 스승이에요. 우리 아들이 영상을 만들고 교회에서 영상을 이렇게 돌리고 이러는 건 참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취업을 하니까 자연히 영상과 관심이, 저는 원래 CBS 라디오 방송 기자였었는데 이 영상이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있으면서도 이 영상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는 사람을 근무하는 사람이 못다. 방송국에서 20년 있다 나온 사람도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분야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먼 곳에서 화상으로, 유선으로, 통화로 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책을 제가 107권을 썼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7권입니다. 책 한 번 내려면 죽어납니다. 어떤 책은 제가 4년, 5년에 걸쳐 썼고 8년에 걸쳐 쓴 책도 있습니다. 책 한 번 잡으면 집필하려면 1, 2년 그냥 금방 갑니다. 그러니 매일 그 책을 매일 글을 썼어요. 매일. 그러니까 100권이 넘죠. 책을 내려면 끝도 없습니다만 책을 내봤자 누가 사야지.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세월에 이 돈 안 들이고 영상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월에 이게 내가 책 내가지고 돈 벌자는 목적이 아닌데 영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반 작가반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들이었었죠. 아이들이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슬럼프라는 곡선이 있거든요. 잘 하다가 권태기가 오고 깨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넘기지 못하는 아이들 참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때를 잘 넘기고 나면 다시 또 재미가 없고 또 좀 재미가 없다가 또 하고 싶다가 이거 지금 어디야? 벌써 베이징 공항에 왔군요. 베이징 공항에 내린 것 같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그들은
수도공항이라고 해서 서두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영상을 배우려면 한두 가지 공부가 아닙니다. 영상 한 편이 만들어지는데 만번의 손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화질, 중화질, 고화질, 이 고화질로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지금 이 흉내를 내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KBS가 1조 5천억 뭐 이렇게 큰 규모의 KBS 아닙니까? 이 종합편성 채널도 4천억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들에게 한 달에 500, 1000만 원씩 줘가면서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내가 1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말하자면 빌딩을 지려면 빌딩을 짓는 총대장이 있잖아요. 그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거기서 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망치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베이징 공항에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베이징 공항에 올 적에 그 밥을 안 주고 나 전날 그 저녁 굶었어요. 저 빵을 한쪽 주더라고요. 빵하고 콜라하고 먹고. 아까 거기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었었군요. 콜라. 나는 창 쪽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티켓을, 갈 때는 이제 통로 쪽을 티켓을 받으려고 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창 쪽은 이렇게 내다보고 촬영하는 데 좋고, 통로 쪽은 자유롭게 일어나서 몸을 펴기도 하고. 내가 온 것이 인천에서 북경까지 2시간 비행기 안에서, 그 다음에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워싱턴 공항이 2개가 있어요. 레이건 공항하고 덜레스 공항입니다. 덜레스 공항을 워싱턴 공항이라고 불러요. 문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이 공항에 여기서 내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바로 공항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한 20km, 15km 되나 하여튼 가까운 곳이에요. 그 북경에서 워싱턴 공항까지는 꼬박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16시간을 머물렀지만 북경에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왜 북경에서 잤을까요? 직항으로 14시간에 12시간에 단방에 오는 거, 인천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거 타겠지. 나보다 하루 빨리 안철수 씨가 왔다가 그저께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기빈석, 비즈니스석이라고 하죠. 탔겠죠. 뭐 누워서 오니까 편하겠죠.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은 중국어로는 경제석이, 경제좌라고 부릅니다. 경제석 엄청 좁습니다. 고속버스랑 비슷해요. 고속버스 우등보다도 더 좁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16시간이면 28시간에 하루 정도를 북경에서 자고, 세종에서 버스 타고 오고 뭐 우수리 빼고 이렇게 하니까 44시간이 걸려왔는데 값이 싸거든요. 직항은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기 직전에. 그랬더니 직항은 별로 없어요. 자주 없어요. 자주 없고 있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여름 성수기라 그래요. 여름 방학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운 좋게 잘 만나면 300. 그래서 직항은 지금은 300에 못 와요. 꼭 경유로 와야 되는데. 예, 이제 북경공항에 도착했다고 안내 나오네요. 이 한국말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경유로 오는 것도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도 없고 500, 600, 400 이럴 정도 되는데 나는 150 정도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거기서 얼마나 보탰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북경공항에 내렸군요. 넓고 넓습니다. 근데 진짜 넓은 곳은 텍사스의 무슨 공항이더라. 달라스 공항 말고 텍사스에 무슨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다. 거기 내려보면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먼저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과 왔을 때 거기서 내렸었고 거기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시끄러운 거 보니까 북경 공항을 빠져나왔군요. 자꾸 이거 소리가 크니까 소리를 줄였습니다. 이런 게 편집에 이게 쉽지 않아요. 다 그런 거 다 배워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워싱턴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오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밤 잤나 몇 밤 잤나. 그런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는 주간이에요. 내가 오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교회가 여기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교회하고 공항하고 비슷할 것 같네. 20km 좀 안 되려나. 20km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거기를 픽업을 해서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 전부 다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한인 교회인데도 영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예배는 어른 예배는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은 그랬어야 될 뻔했는데 그러더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시차를 무지하게 탑니다. 그렇게 안 탔었어요. 와서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었는데 지금도 이거 맥을 못 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띵해요. 마침 그런데 교회 부목사님이 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이번 주간에는 그냥 다리 쭉 뻗고 졸리면 자고 깨면 깨는 거고 와보니까 미국 아닙니까 여기가. 한국에 대해 밤중이잖아요. 돈 있으면 전화도 딱 로밍 해놓고 오면 하루에 13,000원이라대요. LGU 플러스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1일 13,000원, 데이터 13,000원, 26,000원씩이래요. 그러면 열흘 있으면 26만원, 한 달이면 얼마요? 78만원입니까? 내가 2달 있다 가면 한 180만원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전화요금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철수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대한항공도 아니고 그거를 원시적으로 전화 없이 살아오는 겁니다. 전화 없이 오는데 북경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경이라는 곳은 한국어 당연히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나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이거 중국어 내가 중국어는 신문이나 그 글씨는 책은 봅니다. 근데 이 스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대만이 쓰는 번자체 그거에는 내가 상당히 한국에 1850자 아니에요. 18,000자 만자 이렇게 봐요. 한문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간자로 가면은 이게 또 달라요. 간자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때려 맞추면 다 보이긴 보이지. 하여튼 공항에 내려서 지금 내가 잘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저기가 뭐라 그러더라. 중국말로 잊어버렸고 하여튼 금왕가 관광 호텔이에요. 그 버스를 타니 벌써 어두워진 겁니다. 그 중국에서 이 사람들은 또 상냥하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나는 중국의 그 북경 많이 가봤잖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 북경 안 가본 사람 드뭅니다.
그건 나는 처음이에요. 나는 일본을 한 너댓 차례 가고 미국도 한 서너 번 왔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은 잘하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별로 갈 일이 없었고 갈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배우려면 선진국을 가야 된다. 중국이야 지금도 이제 선진국에 막 올라옵니다만 전에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중공군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가 돼서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가보니까 중국 가서 이제 다음 2부에는 나오는데 중국 거리를 내가 15분간 그 15분 거리에요. 호텔하고 그 공항이. 전날은 뭐 밤이니까 촬영이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맨 앞자리 전쟁을 해서 앉아가지고 그걸 다 찍어놨어요. 중국 거리 한번 보세요. 조치원은 깨끗한 데에 있다 오히려. 세종은 거기다 대면 훨씬 깨끗해요. 여기는 깨끗하지를 않더라고요. 도로가. 이렇게 영상에 관심을 가진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후원자요 스승이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종에서 그런데 우리 아들은 바빠서 누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직장이 있고 5가족이 먹고 살려면 정신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저 통화도 안 되는 곳이 저기 말도 안 되는 곳이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 폭스바겐이고. 폭스바겐. 그래도 여기가 폭스바겐이 있더라고요. 외국차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 화면인가 이건 좀 화나네. 좀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아 새벽에 잠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군요. 아 영상을 모든 걸 너절해 보이지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인력과 돈만 들어가면 방송국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내고도 남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제 와서 방송 편집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근데 근무하는 아들이 얼마나 배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배워가지고 갈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아들이 어떻게든지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제작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카메라를 한 대 더 마련해 줘 본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일인가 봐요. 그 자식은 키워도 애비는 안 키우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잘합니다. 아버지가 뭐 한다고 하는 거에 적극적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전화도 심칩을 갈아 꼈어요. 미국 전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전화 만들었고 이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얘가 여기서 뭐 이 일만 하는 전혀 관계없는 하루 종일 CNN이다, MBC다, 저 CBS다 이 미국의 방송국 뉴스만 뒤지기고 각 통신사 지구촌에 글 누비는 아들이라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시스템 잘 안 해놨어요. 또 얘는 전부 다 영어 세상에 영어권이죠. 난 영어가 안 되잖아요. 이 영어가 안 되는 나에게 이걸 가르쳐서 이걸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려니까 여기 지금 찍은 이 사진이 어떻게 된 거냐. 이 영상이 지금 배경에 깔린 것이 이게 3시간 40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20분짜리 이거를 30분씩 둘로 1부와 2부로 줄여서 내가 다녀온 흔적.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사도가 전도하러 다녔던 흔적이에요. 그 발길 그거예요. 나는 이걸 영상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호텔 내부도 그냥 가서 자고 왔어. 비행기 타고 갔다 왔지 뭐. 비행기 타보니까 어때? 뭐 어때? 이런 수준에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은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차세대 322호에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하나 나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잔다 소리를 말은 했는데 그런 말과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들이 이제 카메라를 하나 더 마련해 준다고 해요. 야 여기서 뭘 완벽하게 이루어 간다는 게 아니고
과정입니다. 가서 나보다 더 아주 모르는 엄마들, 학부모들, 어린이들, 또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건드려 주는 거죠. 이러려고 나 여기 관광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체험학습 온 겁니다. 찻잔이 보이네요. 차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었거든요. 비 오는 게 잘 안 지키는 것 같네. 호텔 내부를 이렇게 보여줘. 자, 그러면 다음 2부에서는 북경시가 좀 보시고 워싱턴까지 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것 같네요. 예.